이상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시계는 분명히 울리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긴장으로 깨어났다. 오늘도 공장에 가야 했다. 한때는 현장에서 부하 직원 수십 명을 지휘하던 소장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철강 하청 공장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서 있는 처지다. 아내와 아이들이 곤히 자는 방을 살짝 열어본 그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주섬주섬 작업복을 챙겨 입었다. 출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쇠냄새가 이미 코끝을 찔렀다. 공장 안은 시끄러운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불규칙하게 울리는 철판의 충격음, 기름 냄새, 무겁게 내리치는 프레스 소리. 상호는 묵묵히 철판을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다. 예전처럼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이제는 그저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는 한 명의 노동자였다. 굽은 허리를 펴려고 할 때마다 허벅지가 떨리고 팔의 힘줄이 곧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젊은 동료들은 그를 은근히 흘겨봤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분 옛날에 소장님이셨다던데 지금은 저렇게 일하네. 말끝마다 묻어나는 비아냥. 상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 깊은 곳이 뜨겁게 타올랐다. 땀인지 분노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점심시간 좁은 휴게실에서 김밥을 허겁지겁 삼키던 그는 주머니 속 전표를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들 등록금, 딸의 취업준비비, 아내 약값 모두 합치니 이미 월급을 넘어섰다.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그러나 입술을 깨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다. 나는 다시 일어설 거다. 그 순간 사장이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지막한 목소리지만 가슴을 눌러오는 힘이 있었다. 이 과장님, 정년 보장 없어요. 힘들면 그만둬도 됩니다. 대체할 사람 많으니까요. 상호는 숟가락을 멈춘 채 사장을 바라봤다. 차갑게 웃는 얼굴 뒤에서 자신을 단순히 소모품으로 여기는 시선이 또렷했다. 저녁 무렵 퇴근 종이 울렸을 때 상호는 이미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공장을 빠져나왔다. 손에 쥔 임시계약서가 괜히 무겁게 느껴졌다. 허리에 묻은 쇳가루를 털어내며 그는 생각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다. 최선 내가 버티는 게 전부니까.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공장 문을 나섰지만 눈빛만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불안과 모멸감 속에서도 버텨야 한다는 오기 하나로 이상호의 하루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낮에 공장에서 몸을 혹사한 이상호는 잠시 집에 들러 씻지도 못한 채 편의점으로 향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기도 전에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편의점 유리문을 열자 특유의 형광등 불빛과 라디오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매장은 깨끗했지만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들려오는 기계음과 계산대 옆에서 울리는 스캐너 소리가 그의 피곤한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편의점 사장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직원 대부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유독 나이 지긋한 상호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계산대에 서자마자 단골 손님이 웃으며 물었다. 아버님, 이 시간에까지 일하세요? 힘드시겠어요? 순간 상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손님은 별뜻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습니다.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죠.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심야 편의점은 의외로 손님이 많았다. 술에 취한 직장인들이 들어와 고함을 치기도 하고 급히 담배를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상호는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고 거스름 돈을 건네며 기계처럼 몸을 움직였다. 눈꺼풀은 무거웠고 손은 떨려서 계산 실수를 할 뻔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일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재빨리 정정해주곤 했다. 상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계산쯤은 눈 감고도 했는데.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손님이 뜸해졌다. 매장 안에 고요가 내려앉자 상호는 잠시 의자에 앉아 집 생각을 했다. 아들은 학원비 때문에 친구들보다 늦게 등록했다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딸은 취업 준비로 교재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내는 약값이 걱정된다며 처방전을 들고도 망설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장면이 머릿속을 스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 상호는 속으로 결심했다. 낮에는 공장, 밤에는 편의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며칠 전 들은 동네 선배의 말을 떠올렸다. 요즘 주말 배달 알바 괜찮다더라. 힘들긴 해도 당장 돈은 벌리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새벽 4시 편의점 문을 닫으며 상호는 거리에 서 있었다. 지친 몸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주말엔 배달까지 해야겠다. 가족이 굶지 않게 하려면 이제는 선택이 없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 이상호는 낡은 헬멧을 고쳐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굳어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젊었을 때 자전거를 몰던 기억은 있었지만 오토바이는 달랐다. 배달 가방을 등에 매는 순간 몸이 한쪽으로 기울며 어색하게 균형을 잡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서툴고 초라해 보였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첫 배달지는 좁은 골목 안쪽의 다세대 주택이었다.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길을 천천히 달리는데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자동차 한 대가 바짝 붙으며 소리쳤다. 아저씨! 길 막지 마요! 상호는 황급히 핸들을 틀었고 순간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추자 손이 떨려 브레이크를 놓칠 뻔했다. 내 나이에 이 일을 하다니 참 서글프다. 점심 무렵 동네 후배가 배달하는 모습을 마주쳤다. 후배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쾌하게 손을 흔들었지만 상호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자존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다. 몇 건의 배달을 마친 뒤 상호는 휴대폰 화면에서 같은 목적지를 여러 번 확인했다. 건물 앞에 서니 이미 낯익은 초인종이었다. 같은 집을 두세 번 반복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을 더 무겁게 했다. 연료는 줄고 몸은 지쳐갔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비슷한 연배의 남자가 다가왔다. 헬멧에 깊은 주름이 드러난 얼굴, 이름은 박철수, 나이 58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이 근처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금세 이야기가 이어졌다. 철수는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거 오래 할 게 못 됩니다. 다들 다쳐요. 근데 해야 돼요. 집에서 돈은 자꾸 나가는데 들어올 데가 없으니.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서로의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잠시 쉬던 철수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같은 나이에 이런 거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버팁니다. 그 말에 상호는 마음속이 저릿해졌다. 서로의 눈빛 속에 같은 피로와 체념이 비쳤다. 하지만 그 짧은 동지에는 오래가지 못했다. 일요일 저녁 편의점으로 향하던 길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철수가 배달 도중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것이다. 비좁은 골목에서 차량과 부딪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말에 상호의 다리가 순간 굳어졌다. 핸들을 잡은 손이 저려왔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상호는 오토바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차갑게 식은 엔진 위로 그의 땀방울이 떨어졌다. 두려움과 현실이 동시에 밀려왔다. 선택지는 없었다. 몸이 망가지든 위험이 따르든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야 했다. 월요일 새벽 이상호는 몸을 일으키는 순간 머리가 빙 돌았다. 공장에서 편의점에서 배달에서 이어진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래도 그는 억지로 몸을 추슬러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 빠지면 내일은 더 힘들어진다. 이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무거운 철판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끝이 떨려 철판 모서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쾅 하고 울린 소리에 동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다. 사장이 다가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 과장님, 집에서 잠이나 좀 자고 오세요. 이런 실수하면 다치는 건 본인 책임 아닙니까? 주변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이 아득했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철판을 들어 올렸다.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조차 주워 담을 힘이 없었다. 야간 편의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계산대에 서 있던 그는 손님의 지폐를 잘못 세어 거스름돈을 덜 줬다. 손님이 불만을 터뜨리자 옆에 있던 대학생 알바가 대신 수습했다. 상호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속으로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이제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한숨을 쉬며 물컵을 건넸다.
당신, 요즘 손이 너무 떨려요. 이러다 큰일 나. 제발 좀 쉬면 안 돼요? 아내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버티지 않으면 이 집은 어떻게 해? 나밖에 없잖아. 대답은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 앉아 있는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며칠 뒤 공장에서 사고가 터졌다. 상호가 조작하던 기계가 멈춰서면서 라인이 전부 중단된 것이다. 사장이 곧장 달려와 소리를 질렀다. 대체 뭡니까? 집중도 못하고 이렇게 일을 망치면 어쩌자는 겁니까? 주변 시선이 몰리자 상호의 얼굴은 굳어졌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기계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사장은 따로 불러내어 말했다. 계약 연장 문제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잔업을 더 하신다고 하시면 기회를 드릴게요. 분명 협박이었다. 버티려면 더 일하라는 요구. 상호는 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안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집 생각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이들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책상에 쌓인 교재와 공책, 그리고 쓰러져 자고 있는 아이들. 아들은 코를 고르며 뒤척였고 딸은 책을 베개 삼아 잠들어 있었다. 상호는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버텨야 한다. 이 집을 지키려면 나밖에 없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거실로 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몸은 이미 벽 앞에 다다른 듯 더는 나아갈 힘이 남지 않았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이상호는 평소처럼 배달 오토바이에 올랐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골목길을 돌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끝이 저려왔다. 그는 간신히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고 벽에 몸을 기댔다. 눈앞이 새하얘졌다.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다. 의사가 차트를 내려놓으며 무겁게 말했다. 급성 심부전증입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신장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요. 아니, 평소에 어떤 증상도 못 느끼셨습니까?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귀에는 의사의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멈출 수 없다. 멈추면 다 무너진다. 퇴원한 지 이틀 뒤 공장 사장이 불러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가 아닌 해고통 보서가 놓여 있었다. 이 과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도 더는 책임 못 집니다. 상호의 손이 떨렸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다. 그는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갑자기라뇨? 지금 상호 씨가 공장에 피해를 끼친 게 한두 번입니까?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싸움은 허무하게 끝났다. 상호는 더는 말할 힘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 돌아오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당신, 이제 제발 그만해요. 몸이 더 망가지면 가족도 의미 없잖아요. 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상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살아낼게요. 아버지 혼자 버티는 집 아니잖아요. 순간 상호의 눈이 흔들렸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짊어졌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 짐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다. 그는 조용히 거실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머리를 감쌌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나? 그의 낮고 떨리는 중얼거림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하지만 아들의 따뜻한 눈빛은 오래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화면은 상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비추며 천천히 어두워졌다. 끝없이 이어지던 굴레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멈추어야 한다는 사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라디오 극장 JBS